오늘 진짜 이야기는 게리 콜롬이 보는 피칭 개념이에요. 피칭 개념이라는 게 제가 잡은 이유가 뭐냐면 정말로 피칭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이걸 좀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그게 이번 연도 게리 콜을 보면은 정말로 잘 볼 수 있거든요. 1990년 9월 8일 33살의 출생이고요. 그 다음에 신장은 193cm입니다. 몸무게는 110kg 정도 나가고 정확히 지금 현재 몸무게는 얼마 되는지 모르겠어요. 스타일은 정통 우한 파이어블러입니다. AAV 그러니까 1년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충 3,600만 달러 정도 받고 있고요. 소속팀은 피츠버그에서 데뷔를 했고 2017년까지 뛰었고 휴스턴에서 뛰었고 뉴욕에 FA가 돼서 왔습니다. 현재 28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요. 게리 콜의 구종을 좀 보자면 패스트볼, 두 번째 구종은 슬라이더, 세 번째는 커브, 네 번째는 커터, 체인지업 비슷한 약간 그런 베리에이션을 갖고 있죠. 보시다시피 100마일부터 80마일까지 모두 던질 수 있는 구간을 가지고 있어요. 100마일, 95마일 대, 98마일 대, 90에서 95마일 때 커터 던지고 85에서 90마일 때 슬라 체인지업 던지고 80에서 85마일 커브 던지고 완벽한 베리에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선발 투수의 베리에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속에 대해 있어서. 그만큼 좋은 투수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전면하게 보자면 포심은 53%입니다. 슬라이더는 20.8%였고 작년이 조금 더 높았어요. 작년은 22% 정도였는데 좀 내려갔습니다. 커브가 대신 그만큼 올라갔는데요. 커브는 작년에 10% 정도에서 12%까지 올라갔어요. 체인지업, 커터 이렇게 7%씩 던지고 있고요. 체인지업과 커터는 정말로 보여주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 피칭은 포심으로 거의 50% 이상이니까 두 구 중에 한 구는 포심 패스트볼이거든요. 포심 패스트볼은 95에서 100마일까지 던지긴 하는데 이 포심 패스트볼로 카운트 싸움도 하고 당연히 위닝샷도 던지면서 엄청 많은 거를 포심 패스트볼로 의존을 하고 있어요. 의존하는 것만큼 당연히 포심도 강하기도 하고요. 개인적 평가로는 혼존하는 최고의 선발 투수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이닝이터라는 점이에요. 21년부터 23년까지 보면은 81.1이닝, 200.2이닝, 209이닝 24년도에는 얼마큼 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24년도에도 200이닝을 던져준다면 정말 더 없는 이닝이터의 모습이죠. 최근에 특히 선발들이 180에서 190만 가져가도 엄청나게 많은 이닝을 먹는다고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200이닝을 넘어준다는 건 1선발로서 최고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이스케이프 할 수 있는 구위를 갖고 있어요. 패스트볼의 구위가 되다 보니까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넘길 수 있는 가끔은 그럴 때 있잖아요. 변하고 다 안 되고 어쨌든 힘으로 밀어붙여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9이닝당 삼진 개수가 10.42개로 높은 편이기도 하고요. 선발 투수에 비해서 삼진율도 28.8%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선발 투수에 비해선. 그뿐만 아니라 팀 연패 스토퍼 역할도 해줄 수 있을 만큼 멘탈도 세요. 멘탈도 세고 어쨌든 1선발로서 나와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다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뿐만 아니라 7, 8이닝까지 언제든지 원하면 던질 수 있는 선수다라는 점이 현재 가장 가치 있는 선발 투수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올해 사이영 리워드를 커리어 최초로 받게 되었죠. 이 사이영 리워드를 어떻게 받게 됐는지 메커니즘하고 같이 풀어서 얘기해 볼게요. 뭐가 달라졌는지 좀 기록지부터 살펴볼까요? 21년부터 23년까지인데요. 21년, 22년, 23년들을 보면은 9이닝당 삼진 개수는 오히려 감소했어요. 올해가 10개가 안 되죠. 볼넷 개수는 비슷해요. 항상 2개 정도 되어 있는 정도로 볼넷을 잘 내주는 편은 아니고 그런데 ERA가 상당히 낮아졌어요. 2.63까지 낮아졌어요. FIP를 보면은 그렇게 긍정적인 측면은 아니죠. 물론 작년에 비해선 좋아지긴 했는데 지난년에 비해선 좋아진 건 아니기 때문에 수비의 역할을 좀 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삼진 개수도 222개로 3년 동안 제일 최저였고 피홈런이나 피안타율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낮아졌어요. 삼진율이 낮아졌는데 피홈런, 피안타율도 낮아졌다? 이건 무슨 변화가 있는지 좀 더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표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22년은 런밸류고 23년도 런밸류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칭 런밸류가 78%였고요. 상위. 지금 상위 100%, 즉 1%죠. 스볼 런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1%예요. 그 다음에 브레이킹 런밸류도 96%, 오프스피드 밸류도 역시 올라갔고요. 근데 보신 게 패스트볼 런밸류가 정말로 가치가 많이 올라갔죠. 75에서 100인데 50%가 넘는 사용을 보여주는데 런밸류가 29다?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로 구속은 감소했습니다. 17.8마일에서 96.7마일까지 감소했어요. 구속은. 거기뿐만이 아니라 평균 타구 속도, 피타구 속도죠. 더 올라갔습니다. 타구 속도도 별로 좋지는 않고요. 헛스윙률도 윌스를 보면 33.9%로 26%로 헛스윙률도 좋아지진 않았고 삼진율도
32.4에서 27%로 작년에 비해서 세부 지표는 떨어졌는데 전체적인 런 지표는 올라갔거든요. 아이러니하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라는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치는 올라갔는데 세부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떨어졌다. 무슨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살펴볼게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호심의 구종 가치가 올해는 정말 많이 상승을 했어요. 22년도로 보면은 구종 가치가 8이었는데 28, 29까지 올라갔거든요. 비율도 더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런밸류가 이만큼 올라갔다는 건 굉장히 주요 포인트가 바뀌었다는 점이에요. 이 점을 꼭 인지해 주셔야 돼요. 피장타율이라든지 피안타율 보시죠. 감소했죠. 이게 23년도고 이게 22년도거든요. 근데 구속은 아까 보셨다시피 감소했어요. 여기 나와있죠. 구속은 감소했는데 오히려 피안타율하고 피장타율이 내려갔다?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왜 내려갔지? 구속이 안 좋아졌는데?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이 해답은 로케이션에 있습니다. 선수의 근간이자 어찌 보면 구속보다 정말 더 중요한 게 로케이션입니다. 로케이션하고 컨트롤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에요. 배구라는 부분에서 같이 묶이긴 하는데 로케이션하고 컨트롤은 따로 분리해서 봐야 되거든요. 어차피 컨트롤은 좋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로케이션을 바꾸는 데는 굳이 문제가 없었어요. 2002년도 그 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로케이션을 한가운데 좀 낮은 쪽으로 좀 로케이션을 많이 때렸어요. 근데 지금은 상습적으로 로케이션은 한 2인치 정도 올렸습니다. 이 상단 부분까지 2인치까지 올렸죠. 이 부분이 올해 패스트볼이 좋아진 원인입니다. 로케이션 하나 바꿨다고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투수의 기본이자 근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올해의 로케이션을 보자면 보셨다시피 상단, 우상단 쪽에 우타자 기준이거든요. 우타자 기준으로 몸 쪽에 많이 던진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비교적 낮은 쪽에는 잘 안 던지려고 했었죠. 이렇게 보면은 다 던진 것 같은데 사실 윗부분에 많이 모여있는 걸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윗부분에 많이 던졌다라는 점을 좀 알 수 있겠죠? 하면은 이걸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 특이한 게 있어요. 2022년이고 23년인데 2022년에 우상단이 피안타율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여기로 옮길 생각을 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시즌 들어가기 전에 자기 피칭 분석을 다 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 지표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로케이션을 일로 바꾼다는 건 어떤 메커니즘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다 바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바꿨는데 좋아졌단 말이에요. 이 좋아지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이제 좀 봐야 되는데 그건 바로 릴리스 포인트에 있습니다. 아까 잠깐 살펴보기 전에 여기 익스텐션이 보이시죠? 익스텐션이 6.5에서 6.3까지 좀 떨어졌습니다. 0.2인치 정도밖에 안 되긴 하지만 익스텐션 거리가 짧아졌다는 뜻이에요. 익스텐션이 짧아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거리가 뭐야? 멀어졌잖아. 왜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익스텐션이 올라가는 대신 릴리스 포인트 지금 보시면 각도 자체가 올라갔습니다. 팔의 각도를 올리면서 대신 릴리스 포인트를 올리면서 익스텐션을 좀 좁게 가져간 거죠. 일부러 좁게 가져간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의도적으로 상단에 꽂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던지면은 본인이 이쪽으로 로케이션 하기가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상단으로 의도적으로 꽂기 위해서 이 릴리스 포인트의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이 덜 받아서 속이 좀 덜 나오진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지금 격차가 보이시죠? 릴리스 포인트의 격차가 이 정도에서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 작은 릴리스 포인트의 변화가 그 로케이션의 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과거에는 여기에 있었다면 현재는 여기로 로케이션의 변화가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그 로케이션의 변화는 엄청나게 큰 차이를 보여주게 된 거고요. 포신 페스트볼을 하이 로케이션으로 가져가면서 볼의 제구가 좀 많아졌어요. 이전에는 스트라이크를 많이 던졌다면 지금은 좀 볼성을 많이 던지는 유도하는 식으로 던졌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반대로 스트라이크를 던져주는 것들도 필요하겠죠. 2022년의 슬라이더는 철저하게 유인구성으로 던졌습니다. 23년도는 스트라이크 존에 걸치게끔 던졌어요. 유인구를 던지지 않는 건 아닌데 확실히 스트라이크에 조금 더 카운트 싸움을 하겠다라는 게 이 게리콜 선수의 올해의 목적이었어요. 그럼 반대로 유인구는 뭘로 가져가느냐, 유인구는 뭐가 필요하겠냐, 바로 너클 커브의 활용의 증가입니다. 10%에서 12%로 늘어났는데 늘어나면서 조금 더 아래로 길게 나와 있는 게 보이죠? 이만큼 유인구로서 커브를 많이 활용했다. 슬라이더의 유인구를 목적을 커브로 가져가고 슬라이더는 카운트 싸움을 가져가는 것으로 잡았다. 왜? 패스트볼이 로케이션이 높아졌으니까 이 피칭 터널을 이용하기 위해서 피칭 디자인을 올 시즌 그렇게 가져간 겁니다. 이걸 좀 더 보면 느낄 수 있는데 커브의 구성 가치가 2022년에는 마이너스 3이었어요. 4.
그러니까 플러스 7이 된 거죠. 비율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피안타율이 낮아졌고 피장타율도 낮아졌고 대신 삼진율은 낮아졌죠. WOBA는 낮아졌어요. 삼진율은 낮아진 대신에 그만큼 나머지 모든 것들이 좋아진 이유가 커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커브를 단순히 이전까지는 삼진을 잡는 삼진 용도로만 잡는 게 아니라 카운트 싸움이나 헛스윙 유도로 하기 위해서 그만큼 많이 이용을 했다는 겁니다. 커브를 슬라이더만큼이나 이용을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피팅 디자인을 가지고 갔냐면은 하이 로케이션이 기본이에요. 하이 패스티벌 로케이션을 가지고 간 다음에 여기를 보여주고 타자한테 여기다가 보여준 다음에 이렇게 바깥쪽으로 빠지는 슬라이더랑 밑으로 떨구는 커브로 보통 이 패턴으로 피칭 메커니즘을 가지고 간 거예요. 레파토리에 이렇게 가져가다 보니까 타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알거든요. 이 올해 로케이션을 바꿨다. 게리콜이 우측 상단 조심해라. 거기다 던질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어려움이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눈으로 다가오는 속도는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선수들은 암에도 불구하고 배트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떨어뜨릴 경우에 말이죠. 그래서 좀 영상을 보고 넘어갈게요. 어떻게 활용하는지 볼게요. 보셨다시피 아까 말했죠. 우상단으로 찍는다 그랬죠. 이게 만약에 삼진인데 삼진이 아니라고 생각해보자고요. 삼진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볼카운트 싸움을 2&2가 아니고 2&1인데 상단 이렇게 찍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다음에 가정한 다음에 여기에 2&2에서 이렇게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이 선수의 머리에는 이쪽 하이 패스트볼 직구가 머릿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시작부터 풍 하고 오는 이 커브에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편하다고 느낀 점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로케이션을 상단으로 바꾼 것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보완점을 생각해서 더 많은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단순 로케이션 상단 바꿨다? 끝 아니다. 나는 거기에 맞춰서 내 피칭 디자인 자체를 다 바꾼다. 정말로 이 자기가 로케이션을 여기 바꾼 것만으로 이렇게 피칭 디자인을 한 번에 다 바꿀 수 있는 컨트롤과 능력이 있는 게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이걸 말해드리고 싶었어요. 패턴의 변화. 이 투수가 패턴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은 쉽게 생각하면은 타자의 배팅 궤적을 바꾸는 거랑 비슷해요. 배팅 궤적을 바꾸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자신이 평생 해왔던 궤적인데 근데 투수의 로케이션을 바꾸는 건 타자의 배팅 궤적을 바꾸는 것만큼이나 어렵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로케이션을 바꾸면서 거기 플러스 지금까지는 1구종 그러니까 패스트볼을 중심으로 나머지 변화구를 패스트볼에 집중을 해서 던졌어요. 패스트볼이 주인공이에요. 나머지 변화구는 다 보조 출연자예요. 이거를 반짝반짝 빛나게끔 만들어주는 게 변화구들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바꾼 거예요. 뭘로? 반대로 1구종 패스트볼을 셋업 피치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변화구들을 빛나게 해주기 위해서 패스트볼을 의도적으로 상단부에 찍게 되는 거죠. 근데 그만큼 패스트볼은 피안타율하고 피장타율이 높아졌거든요. 왜냐? 상단 쪽으로 찍으니까 실투가 나오면은 장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더 피장타율이나 피안타율은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피칭 밸류가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더 헷갈려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변화구를 던졌다면 이번에는 이 패스트볼이 나머지 변화구 4개를 위에서 패스트볼을 활용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패스트볼의 가치도 올라가게 된 거죠. 타자들의 머릿속에는 얜 패스트볼이 주인공이야 라는 게 머릿속에 있지만 이 게리콜의 머리에는 내 패스트볼은 주인공이 아니야. 일러리야. 라고 해주고 상단 쪽에 찍어주면서 커브를 던지고 체인지업을 던지고 커터를 던지고 슬라이더 던지면서 잡아 나간 거죠. 그 위력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사이영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패스트볼 자체적으로 파괴력이 아직도 엄청나죠. 최종 마무리를 하자면 사실 그래도 불안 요소는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패스트볼 위력 자체는 확실하게 떨어졌거든요. 삼진율이라든지 피장타율은 확실히 높아졌고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이 좀 위험 요소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올해 이 패턴은 내년에 타자들은 다시 한번 인지를 하고 올 거거든요. 게리콜 패턴 바꿨다. 상단 부분에 찍고 커브 슬라이더로 삼진 노린다. 또는 범타 노린다. 이렇게 바꿨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읽은 타자들이 어떻게 이거를 대응할 수 있는가. MLB의 타자 분석은 정말로 대박이거든요. KBO 선수들이 분석하는 거에 진짜 10배는 분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MLB의 분석 시스템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기 때문에 이거를 투수 패턴을 읽고 오는 건 당연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패스트볼의 위력이 더 떨어진다면 이건 통하지 않을 겁니다. 패스트볼 위력을 얼마나 보존하느냐가 내년 시즌 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겁니다. 이게 불안 요소이지만 불안 요소만 있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그럼에도 성적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커브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어요. 이번에 12%까지 올렸는데
12에서 14까지 올릴 수 있거나, 또는 이 제구를 12에서 가져가면서 아까 보였던 레파토리가 이렇게 형성됐었는데 커브가 이거를 이렇게 내릴 수만 있다면, 여기서 이게 아니라 이렇게 내릴 수만 있다면, 왜냐면 슬라이더를 카운트 싸움을 더 잡아주고 커브를 더 내릴 수만 있다면 홀은 더 문제가 안 될 겁니다. 더 어려워질 거예요. 상단 로케이션을 보여줌으로써 인해서. 그래서 필요한 게 슬라이더와 커브의 완전한 분리 작업이 필요합니다. 슬라이더는 조금 더 카운트 싸움을 가져가는 구질로서 활용하고, 커브는 조금 더 유인구로서 활용을 하면은 더 좋아질 것이다. 본인도 그걸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하고 싶은 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체인지업하고 커터인데요. 이 커터의 비중이 체인지업하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체인지업 커터의 쏠쏠한 활용도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 활용도까지 올라간다면 정말로 타자 입장에서는 포신 패스볼 하나도 개빡센데 이 새끼 이거 커브도 상대해야 되고 슬라이더도 상대해야 되고 지금 커터에다가 체인지업에다가 대가리 빠개지거든요. 이러면은 타자 입장에서는 진짜 미치고 팔짝팔짝 뛰는 노릇이죠. 특히나 패스트볼 99마일 막 98마일 들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상대합니까? 제구도 나쁘지 않은데. 그래서 내년 성적은 더 좋을 수도 있다. 사이영을 다시 한번 노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질 내용이 뭐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로케이션이다. 그리고 로케이션을 활용하는 피칭 디자인이다. 그러니까 의도, 어떻게 시즌을 준비했는가. 이게 정말로 필요했다고 보고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구속을 보고 구속 이 새끼 개쩌네, 개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투수는 타이밍 싸움이잖아요. 우리 모두 알다시피 이 타이밍은 궤적과 속도로 변화를 줘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게리콜이 활용을 하는지 정확히 보여준 케이스고, 로케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에 그걸 활용하는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게리콜이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KBO, MLB 선수, 아마추어 선수 모두 합쳐서 반드시 이번 게리콜의 피칭 변화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로케이션의 변화가 얼마큼 중요한지, 그걸 활용하는 방법이 얼마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이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